네, 현재 조선왕조실록의 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기록이 언제 쓰여졌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5월 2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자, 1440년 명정통 5년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통신사 고득종 등이 돌아와 사정전에서 인견하고 일본 국왕 등의 서계를 보고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통신사라고 하니까 통신사 고득정이 이제 돌아왔다 이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고득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 국왕 등의 서계, 즉 서신을 이제 가져왔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고득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일본 국왕을 만나가지고 일본 국왕이 쓴 서신을 가지고 이제 조선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이제 돌아왔는 지점이 여기 이제 사정전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통신사 고득종 등이 돌아와 사정전에서 인견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럼 이 지점은 이제 조선의 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조선궁에서도 사정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왕 등의 서계를 보고하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일본에서 이제 조선의 사정전에 돌아왔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사정전이 어디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사정전이니까 경복궁 사정전을 이제 의미하네요.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위치가 이제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경복궁 사정전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흰색보다는 이렇게 지도로 보는 게 더 확실하겠죠. 분명히 경복궁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 경복궁이 바로 현재 서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조선시대에 태조 이성계가 만든 궁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이 궁은 태조 이성계가 만든 궁이 아니라 예전에 고려시대에 동경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궁이 되겠습니다. 고종 때 보면은 흥선대원군에 의해 가지고 다시 재건됐다고 하잖아. 이 궁을 그 전에 쓰지 않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륙에서 이제 고종이 한반도로 이동하면서 그때 다시 수리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요 경복궁 역사를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 내용도 예전에 제가 언급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인해 불탄 이후 그 임무를 창덕궁에 넘겨주었다. 1865년 고종 2년에 흥성대원군의 명으로 증건되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865년대에 흥성대원군이 기존에 있던 쓰지 않던 건물이 너무나 이제 낡았기 때문에 고종이 이제 한반도로 이동하면서 이 건물을 이제 수리한 거죠. 자, 바로 이제 그 궁이 경복궁으로 이제 통합해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592년 임진왜란으로 인해 불탔다, 요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요 1592년 임진왜란은 이제 대륙에서 벌어졌죠. 그런데 요 대륙에서 벌어진 것을 이제 한반도로 이제 이식하다 보니까 1865년에 흥선대원군이 기존에 있던 건물을 이제 수리한 것 가지고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타가지고 그걸 재건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임진왜란에 에서 불타버리고 없어진 궁은 이제 요 궁이죠. 홍무, 경성, 도지라는 이제 이 궁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다 불타버렸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임진왜란 일부만 이제 불이 탔는데, 그것이 제가 예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1945년까지 어느 정도 이제 남아 있었는데 일본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다 파괴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 청나라의 황성에 팔기병을 주둔시키고 난징 고국 내부를 장기간 도통의 관청으로 사용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난징 고국이 크게 훼손되었는데 태평천국난이 일어난 시점에 그때 이제 많이 이제 파괴됐다. 그리고 여기에 중일 전쟁 시기에는 이제 일본군에 의해서 비행장으로 사용되겠다.
그러면 중일 전쟁이 이제 언제 일어나는지 이제 이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자, 중일 전쟁은 1937년 7월 7일에서 1945년 9월 9일까지 이제 발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에 다 파괴됐다 이제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중일 전쟁 때 이런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중일 전쟁 때 일본 놈들이 이 독일군 복장을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2차 대전의 역사를 이제 찾아보면 예전에 일본하고 독일이 동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이 이 독일 군복을 입고 이렇게 병렬식을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조선의 통신서가 고득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에서 국왕의 이제 서신을 이제 받아와가지고 즉 경복궁 사정전에 이제 왔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복궁은 난징시 고궁궁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반도 경복궁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여기에 내용에서 거리 단위를 이용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통신사, 첨지, 중추원사, 고득종가, 부사, 상호군, 윤인보가 일본에서 돌아오니, 자, 여기 보면 일본에서 돌아오니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일본에서 돌아오니 사정전에서 인견하고 인하여 재성지 성염조에게 이제 명하여 음식을 먹이게 하다 싸가지고 온 일본 국왕의 서계에 이제 말하기를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자, 이 내용을 보면 일본에 이제 국왕이 쓴 서신을 이제 받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사정전에 이제 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일본의 이제 위치를 이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 여기 뭐 내용에 보면 지난번에 기국의 통신사가 개충용 해구에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세가 호성하였고 겸하여 조그마한 물건을 바치었으니 진실로 어찌 좋기 재촉할 것입니까?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러면 이게 뭐 통신사가 뭐 개충년에 뭐 갖다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일본의 이제 거리를 이제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본국 관련 경조 대부 원지지가 예조에 이제 답서를 보내기를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일본의 지역은 고리, 비록, 이웃 지경을 접하였으나 해양 만리에서 치우쳐 동쪽 끝에 있어 하와를 통하지 못하고 한갑 덕풍을 향할 뿐이더니 기민형 가을에 전하께서 전기 중 추원사 고공 등 간원을 보내어 와서 멀리 음신을 통하니 경사스럽고 다행하여 지극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거리가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동쪽 방향으로 이제 해양에 이제 마일리 정도 되는 거리에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동쪽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 보면 원문에 보면 이해양 마일리라고 적혀 있네요. 이해양 마일리. 그리고 동쪽이라는 이 동이라는 한자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위치가 조선에서 마일리나가 되는 그런 거리에 이제 동쪽 방향에 이제 위치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여기 이제 마일리의 단위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동양의 이제 거리 측정을 하는 그런 수학적인 역사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대조선은 인류의 모든 수학을 창조하고 정립했으며
자, 이수 승인 거북선은 3층 구조로 된 인류 최초의 동력 철갑선이다. 그리고 반잠수선이었다.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이 영상의 내용 보면 산수서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산수서가 뭐냐면은, 고대 중국의 한 무덤이 이제 발굴되는데, 대나무에다가 옛날 고대의 수학적인 기록을 이제 적어 놓은 그런, 대나무 유적이 되겠습니다. 자, 산수서의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산수서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수학서이다. 자, 기원전 2000년에서 186년에 작성되어 있으며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권이나 장을 나누지 않고 유심력의 소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술 기법과 문제풀이를 이룬다. 1983년에 후베이성에 위치한 전한 예문에서 출토되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산수서의 수학적 기법과 그 문제풀이법은 서양 거보다 훨씬 더 이전에 아마 중국에서는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학이 서양에서 들어왔다고 많이들 배우고 그렇게 알죠. 그러나 고대 중국은 서양보다 더 발달된 이런 수학 기법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산수서 말고도 요 다른 또 수학서가 또 있습니다. 뭐 주비상경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수학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제 수학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예전에 제가 설명하고 올려놓은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는 피타고라스가 삼각함수를 만들고 뭐 서구의 양키가 수학을 정의했다고 배우나 그렇지 않다. 그것을 이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단기고사 여러분 아시죠? 자, 우리나라 사서에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발해를 건국한 대저용의 반왕군왕 대야발이 8세기경에 편찬했다고 주장되는 역사서이다. 근데 이 역사서가 위서의 논란이 좀 있습니다. 1959년에 출간된 국문학본과 1990년에 복원된 한문철학본 103본이 확인되고 그 내용이 각각 시대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점 등으로 이내 역사학자들은 20세기에 만들어진 위서의 논란이 있다고 평가한다. 자, 우리나라 사서들은 무조건 다 위서라고 이야기하죠. 단기고사는 당군과 기자의 옛 역사라는 의미로 전당군 조선과 후 당군 조선으로 나뉜 47대 당군의 제위 기간과 각 시대의 주요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자, 약 2000년 전에 걸린 역사와 전당군 조선보다 늦게 시작된 기자조선을 설명한다. 42대 1000년에 이를 시대순으로 기술하고 있다. 자,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 선조들이 만든 그런 장치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자행눈차, 천문경, 천문경 망원경 있잖아요. 그 자행눈차, 자,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 그 어풍승천기. 자, 이 어풍승천기가 이제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그 흑기 잠수선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에는 서양보다도 엄청난 발달된 문명이 있었다. 자,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왜 위서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냐면, 자행윤차, 천문경 이런 게 뭐 비행기 이런 거는 현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현대에서 만들어진 기록이 고대 서적에 기록이 되어 있냐 이래가지고 이것은 옛날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해가 현대 이야기를 집어넣어가 짜집게 해가 만든 책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서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단기고사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동양의 이제 거리 측정을 서구보다도 우리는 더 빨리 이제 발달시켜가 사용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보여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본의 이제 위치가 이제 동쪽으로
해양, 즉 바다의 이제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마을이라는 내용도 예전에 제가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마을리는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이 일만리라는 이 기록이 만리가 아니고 그 반을 자른 5천리가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5천리를 검색을 해놨습니다. 자, 5천리는 킬로미터로 이제 계산을 하면 1963 요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현대의 지도인 구글 어스로 이제 확인해 보면 그 거리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구글 어스의 이 측정 기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눈금자 표시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선택을 해 가지고 특정 부분에서 이렇게 거리를 측정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선이 현재는 일자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일자로 표시된 부분에 이제 공일 계산이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구글 어스랑 이 3D로 이렇게 보면은 이 공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평면 상태로 이제 펼쳐보면은 일자로 보이지만,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 현재 제가 끄는 선을 보면은 이렇게 공률 계산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구글 어스의 프로그램상의 특성을 잘 모르신다면 일자로 껐는데 평면적으로 계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는 모르나 이게 공률 계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각 함수 기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자, 동양에서도 그 삼각 함수의 기법을 사용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은 제 영상에 보면 요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제 영상에 오른쪽에 있는 여기 동양의 삼각 함수를 이제 표기해 놓은 그런 서적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뭐 주민상경이나 뭐 그것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오래돼가 확실히 잘 기억이 나지는 않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일본이라는 지역은 바다의 동쪽으로 이제 만리, 즉 5천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일본의 위치와 이제 수도를 알아야 되겠죠. 사실 이 내용은 조선의 통신사가 일본 국왕이 있는 대로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본 국왕이 있는 곳은 이것은 수도라고 예측이 되죠. 그래, 일본의 이제 수도에 통신사 고도국종이라는 사람이 일본 국왕의 서신을 받아가 조선의 수도에 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정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조선의 수도에서 일본의 수도에 가서 그래서 일본 왕한테 서신을 받고 그 쪽지를 가져와가 다시 조선의 궁에 돌아왔다,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본의 수도의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일본의 수도 위치는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을 안내해 드렸죠. 1832년 일본 지도로 보면 일본의 수도는 도쿄가 아니고 교토이다. 일본의 수도가 교토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은 일본의 수도가 도쿄라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1831년 고지도를 분석을 통해 일본의 수도를 확인해보면 교토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대륙 쪽에 북경, 북직내하고 남경의 중국 쪽 수도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복궁의 이제 수도를 표시해놨고, 일본의 수도 교토, 현재 우리가 앞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이 1800년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교토 수도하고 그 이전에 도쿄 수도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거리가 바다의 동쪽으로 1만리에 이제 거리에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선 왕조 시력의 길이가 1만리가 5천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5천리의 길이를 이제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963km가 되겠습니다. 뭐 뒤에 이렇게 소수점 자리는 뭐 잘라낸다 하더라도 1963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조선의 수도가 보통 이 경복궁에 있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복궁에서
자, 1번까지 이제 거리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한번 자, 이동해 거리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거리 측정하니까 837km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5,000리의 거리에 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교토가 일본의 수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다시 경복궁에서 이제 도쿄까지를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교토가 예전에 세종 시대에 수도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지역인데, 여기다 보면 1152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52km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실록의 거리를 다시 이제 5,001로 측정하는 거리를 한번 봅시다. 여기는 1963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63인데 여기서 보면 1152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짧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거의 700km 정도가 짧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봤을 때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으로 이 경복궁이 현재 이 한반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이 난징시에서 한번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난징시가 조선의 수도였고 이때 당시에 세종이 여기에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난징시에서 우리가 현재 일본의 수도로 가는 교토시를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현재 1618 거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는 5,002가 1963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보면은 그 200에서 300km가 정도 이제 킬로미터가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현재 161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난징시에서 다시 이번에는 일본의 수도가 도쿄라고 적혀 있는 부분까지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64km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964km 나오죠. 1964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1963km 나오죠. 정확하죠. 자, 이 킬로미터가 조선 왕조 이제 기록에 이렇게 마일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이 실록의 기록에 마일 측정은 5,000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마일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록이 어떻게 적혀 있어야 될까요? 자, 만만이라고 적혀 있어야죠. 자, 이렇게 만만이라고 적혀 있어야 자, 이것이 바로 자, 1마일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록에는 마일리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게 5,000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이 측정 기록을 잘 아셔야 됩니다. 조선 왕조 기록에는 마일리가 5,000리입니다. 뭐 다른 사서의 기록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각 시대마다 측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요 점을 잘 유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글 어스로 자, 이렇게 거리 측정이 정확한 단위를 일치를 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일본의 수도는 도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복궁이 위치되어 있는 지역은 이건 난징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 한반도에 있는 경복궁이 아닌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복궁을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1865년에 고종 2년에 흥선대원군의 명으로 중건되었다.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기존에 있던 건물이 너무나 낡아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바로 고종에 의해가 조선이 이제 한반도로 이동됐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는 바로 요 난징궁, 이것이 경복궁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그 이미지가 이것이 됩니다.
자, 제가 영어문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영어문은 두 가지의 그런 문이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이것이 바로 한반도의 이제 영어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조선의 영어문으로 등갑된 경우죠. 실제 영어문을 이제 조사해 보면 자, 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국돈이라는 청나라 사신이 이 영어문을 이제 통과를 할 때 보면은 영어문을 이제 두 개를 이제 통과해 가지고 여기에 모화관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 있는 것이 이것이 모화관입니다. 실제 모화관에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면 현재 우리가 한반도의 모화관하고 그 형태와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 그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여기 성곽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시죠? 자, 이미지가 작은가요?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죠. 확대를 하면은 이제 왼쪽에 이렇게 성곽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 자세히 들여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성이 보이잖아요. 자, 성이 이렇게 보인다는 것은 이 성 자체가 돌출형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들어가는 입구가 돌출이 되어 있고, 앞쪽에 성곽을 이제 가로막고 있으면 여기 안쪽에 나무가 이제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튀어나온 이 앞쪽에 바로 여기 영어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영어문도 황금색 지붕으로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난징궁을 다시 이제 돌아와 보면 위쪽은 북쪽이고 아쪽이 이제 남쪽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남쪽에 보면 자, 성곽의 앞쪽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앞쪽에 앞에 그 본 사진의 내용을 보면 이쪽 왼쪽 부분이 이 안에 이제 나무가 이제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이 부분을 이제 그려 놓은 거죠. 현재 이미지를 이제 양쪽으로 배치했는데요. 이제 한 번 더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 오른쪽에 이제 이미지를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음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저 홍무 경성 도지라는 이 황송도도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경우가 되죠. 자, 현재 여기 나무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튀어나온 이 성곽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건물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황성도라는 건물의 위치가 현재 북쪽, 남쪽, 서쪽, 동쪽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요. 이 황성도를 회전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면 조금 더 확대해 보죠. 자, 그러면 남쪽이 이 오른쪽으로 가고, 이제 북쪽이 왼쪽으로 가고, 동쪽이 위쪽으로 가고, 서쪽이 아래쪽으로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시 한 번 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 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이제 나무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건물이 여기 하나 지붕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지붕이 보이겠습니다.
자, 이 지붕은 바로 요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튀어나온 요 성곽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바로, 자, 이 부분이 됩니다. 현재 오른쪽에 이 봉사도를 이제 바라보고 이제 그린 이제 방향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자, 이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하늘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그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처럼 이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영어문을 보면은 이 영어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궁성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 오른쪽에 그림의 이미지를 보면 바로 이 아국돈이라는 분이 이 영어문을 통과 후 자, 모관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고 여기서 행사를 이제 끝을 내고 다시 이동을 해가 이렇게 궁성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 자체는 현재 한반도가 이제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왼쪽에 보시는 이 이미지와 같이 대륙의 남경, 난징궁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미지를 이제 비교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아국돈이라는 분이 자, 영어문을 이제 통과하는 자, 이 지점이 바로 남쪽 방향이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를 볼 때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이동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비교를 해 드렸지만, 자, 분명히 이 봉사도의 이제 이미지는 현재 보시는 같이 홍무, 경성, 도지이고, 자, 이것이 이제 황성도이며 태조 이성에께서 만든 경복궁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실록의 이 내용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5월 20일 병인 첫 번째 기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세종 당시에 세종이 대륙의 난징궁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이 그러니까 대륙의 이제 동쪽 해양 바다에서 이제 오천리 위치에 동쪽에 있다. 그것을 수도의 위치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기라고 대륙 조선을 이제 기록한 책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본의 지역이 바다에 이제 동쪽으로 이제 마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마일을 한번 측정해가 계산을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현재 5,100km로 환산을 했는데 이것을 마일로 한번 고쳐볼게요. 자, 1, 10, 100, 1000 마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1마일이 됩니다. 그러면 킬로미터에 하면 3,927km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동쪽으로 3,927km를 이제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정도 거리밖에 가지 않습니다. 자, 이 조선왕조 기록은 세종 당시에 이제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록을 토대해 가지고 대륙의 난징시 즉 이 홍무 경성 도지라는 이 지도가 바로 경복궁이 되겠습니다.